상급지로 갈아탈 기회 지금 놓치신 분들, 목전에서 내 물건 매도가 안 됐건, 갑자기 토지가 지정이 됐건, 대출이 끊겼건, 이런 이슈로 인해서 최근 규제로 인해서 상급지 갈아타기 못하신 분들, 무조건 이런 상급지에다가 2주택 투자해 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은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질 거다라고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의 길사 솔문입니다. 자, 첩첩산중으로 규제가 쌓이는 중에 반가운 매물 소식을 제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최상급지인 여의도 재개발 예정지에서 2주택까지 주임사 없이도 취득세 중과를 안 받을 수 있는 신축 물건입니다. 왜냐면 매가가 6억 이하에다가 60제곱미터 이하인 신축인 2027년도 말까지 준공이 될 경우에 1.1% 취득만 가지고 2주택으로서 취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주 좋은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투자 금액은 토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전세를 낀 갭 투자를 하게 되면 3억 내외 정도의 투자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런 물건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자세하게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일단 입지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상급지 중에 하나인 여의도와 맞닿아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과거에 밤동산이라는 이름으로 재개발 그리고 지역주택 조합을 추진했었던 초상급지인데 이 지역은 현재 노후도만 하더라도 80%대를 아득하게 뛰어넘습니다. 이제 도정법상의 정비 예정구역이 될 수 있는 30년 기준에서의 60%라는 노후도를 20% 넘게 한참 뛰어넘어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도로시설 자체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할 정도로 심지어 네이버 같은 지도에서도 로드뷰 찍히기 어려운 정도로 도로 상태가 열악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지상철과 단절이 돼 있고요. 또 여의도 습지공원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개발에 대한 압력은 강했지만 개별 필지별 개발이 상당히 어려웠던 지역이죠. 자, 그래서 과거 지역주택조합이 난립을 해서 한 2020년 초까지 동의서를 걷고 또 토지 매입을 어느 정도까지는 했었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워낙 거셌기 때문에 이제 지주들을 위주로 한 조합 사업인 역세권 재개발로 지금 턴을 해서 총 3개의 구역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개 구역은 이미 구역 지정까지 되었고요. 또 한 개 구역은 행위 제한 고시까지 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구역에서 이 마지막 남은 구역이 대지 면적이 가장 넓은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역에서 나오는 마지막 신축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입지로 봤을 때 현재 여의도 재건축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여의도 재건축의 시세를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여의도 재건축이 현재 40억대에 근접해서 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대지가로만 봤을 때도 2억 중반대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대치동이라던가 아니면 개포동이라던가 이런 지역들의 어느 정도 초기 단계급인 단계들과 거의 대부분 비슷한 시세를 형성하고 있지만 입지로 봤을 때는 여의도가 비교 불가 가능한 3광역 중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도심이거든요. 도심. 그래서 이 도심과 맞닿아 있는 영등포 그리고 여의도가 3도심 중에 하나로 지금 도심 축을 담당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나는 신길역, 하나는 대방역, 그리고 색강역까지 이 트리플 역세권의 가운데 위치해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해서 현재 구역 지정이 완료된 한 개 구역은 용적률을 무려 450% 이상까지도 현재 허가를 받아서 이제 총 45층 규모의 아파트로 역세권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바로 옆에는 이제 초상급지 중에 하나로 거듭나고 있는 노량진 뉴타운이 있죠. 참 세월 오래 걸렸어요. 여기도 2000년대 초반에 구역 지정이 되어서 거의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재개발을 추진해 오면서 드디어 2구역, 6구역, 8구역이 빠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초 안에는 일반 분양을 시작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일반 분양가 얼마 될지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방배동 정도 수준은 충분히 일반 분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이제 흑석 뉴타운의 흑석 7구역 아크로리버햄의 실거래가가 잠실의 실거래가와 거의 어깨를 견주고 있거든요. 30억대에 근접을 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량진 1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일반 분양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여기가 가장 구역이 넓고 가장 그래도 핵심지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노량진 1구역까지 일반 분양하게 되는 시기가 오면 20억 중반대 무조건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신축으로 여기가 완전하게 다 완료가 되어서 시세를 형성하게 되는 시기가 왔을 때는 제가 봤을 때 한 30억 내외 정도의 시세는 형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서편으로는 신길 뉴타운이 위치를 해 있습니다. 자, 신길 뉴타운 시세도 최근에 놀랍게 날아가고 있어요. 신길 에스티움 같은 경우는 이제 30평대 기준에서 18억대 실거래가를 뛰어넘고
있고 그 위쪽으로 수도 없이 현재 구역 지정돼 있는 공공재개발, 도심복합사업, 신통기획 이런 사업장들이 현재 대지 단가로 1억대를 뛰어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각형 벨트 속에 가운데 위치해 있는 반동산 정비 예정구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이들 시세를 추종하는 굉장히 상급지의 재개발 구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세 개의 구역만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은 이미 구역 지정이 완료된 반동산 역세권 재개발이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여의대해방 신길 역세권 1구역이 있고 그 서편으로는 2구역이 있습니다. 이들 세 개의 구역의 전체 세대 규모를 합치게 되면 2000세대급이 넘어가는 대단지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태까지의 추진 연역을 한번 살펴보면 과거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이미 지정이 됐었던 그런 지역이에요. 이 통합으로 재건축,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됐다가 2014년도에 금융위기 시절을 거치면서 주민요청으로 한 차례 해제는 됐었어요. 그러면서 지역주택조합이나 공공재개발에 대한 개발 압력이 계속해서 있었다가 2020 한 3년, 4년, 5년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총 3개 구역으로 열심히 동의서를 걷어서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조합 형태의 사업으로 지금 계속 이끌어가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서울시장의 구역지정 의사와 맞물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400%를 넘어서서 450%의 용적률까지도 현재 부여받아 아주 사업성이 높아진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광역 중심이면서 플러스 트리플 역세권이거든요. 이보다 더 상권 없는 트리플 역세권 서울 전 지역에 단 한 군데도 없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만족하고 있는 대방 역세권 같은 경우는 적용 용적률 453%, 층수로는 43층에 654세대 규모의 장기 전세를 200여 세대 포함은 했지만 그래도 규모가 상당히 있는 재개발 구역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위에 있는 여의대방 1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23년 9월달 사전 검토를 거쳐 24년 1월 행위제한 고시가 3년 동안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신축할 수 없는 부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여의대방 신길 역세권 2구역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신축을 6억 언더로 살 수 있는 가장 초상급지 마지막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역시도 현재 삼도 아파트, 가장 동편에 위치한 삼도 아파트와 중앙에 위치한 가로주택 사업지를 포함해서 구역계를 통합적으로 가져가려고 약간 늦춰지는 경향은 있지만 그 덕분에 신축을 마지막까지 지을 수 있는 부지로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구역별로 노후도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대방 역세권 30년 노후도 70% 넘었고요. 1구역 83.6%, 2구역이 가장 높죠. 85%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노후도가 82.5%니까 법적인 기준 60%를 아득하게 뛰어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조합원 구성비 중요하잖아요. 이 조합원 구성비가 바로 사업성을 의미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동의가 나올 확률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다.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러 구역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단독 조합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단독 조합원인데도 불구하고 대지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단독 조합원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왜냐면 아주 오래전에 형성된 필지이기 때문에 도로 조건 열악하고 이렇게 단독 조합원들이 필지를 굉장히 작게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지역의 대지 사이즈를 한번 보면 단독 지분 조합원들의 평균적인 대지 사이즈가 40평대에 근접을 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단독주택 한 필지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다세대를 신축할 때 인허가라던가 건축 설계가 용이하지 않은 그런 이제 단독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노후도가 굉장히 높아진 상태로 세월이 오래 흘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여의대방 신길 2구역의 사업성 수지 분석 샘플링을 해보니까 전체 부지 면적 한 7,000평에 달하는데 조합원 숫자가 300명대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아무리 역세권 임대주택 한 200세대 가까이 넣더라도 조합원들 심지어 원플러스원까지 가져가는 거 감안해도 일반 분양분이 거의 200개 가까이 나오더라. 그래서 제가 거의 5구 사이즈 위주로만 이게 가장 최소 면적을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일반 분이 나온다는 얘기는 사업성으로 봤을 때는 비례율 기준에서 140%가 넘는 굉장히 좋은 사업성을 보이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지역들 현재 가격 흐름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면 최근 들어서 이제 눈치 빠른 분들께서 매입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거래량도 최근 몇 달 동안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이 지역은 다세대가 워낙 없기 때문에 가보시더라도 매물 찾기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역세권 재개발 구역 지정됐거나 행위 제한 고시를 이미 받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축을 지을 수도 없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에는 안 맞는 지역이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신길 역세권 2구역 여기서만 유일하게
토어제를 피할 수 있고 또 주임사 없이도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매물을 우리가 선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미 조감도가 이런 식으로 대방역세권, 여의대방 1구역 그리고 2구역까지 다 뽑혀져 있는 상태고 다 지어지게 됐을 때는 여기는 초고층 건립까지 가능한, 왜냐면 준주거로 종상행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준주거 종상행 가능하면서 40층 이상까지도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여기에 또 하나의 호재가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여러 차례 얘기는 나왔었어요. 매 선거철마다 나오는 얘기고 또 아마 내년 있을 지방선거 때 또 나올 얘기예요. 경부선에 대한 지하화 플러스 경인선 지하화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1호선 지하화가 가장 핵심 추진 과제로 보여지고 있는데 예산 문제죠. 예산이 한 15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예산 문제와 그리고 또 진행이 너무 장기간에 걸칠 수밖에 없다는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지하가 선거철만 끝나면 잠잠해지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하화를 할 수밖에 없는 위치인 게 바로 용산국제무지구 개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먼저 1호선을 지하화할 구간은 저 멀리 신도림에서부터 영등포, 신길, 대방, 노량진을 거쳐서 용산 앞에까지, 여기까지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먼저 지하화를 하게 될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신길역과 대방역 사이를 가로지르는 1호선이 지하화가 되게 되면 여기가 이제 공원화가 되거든요. 공원화가 되면서 이 부지가 여의도와의 물리적 접근성을 훨씬 더 단축시킬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제가 장미마을 추천드리면서 노량진을 잇는 그 다음 순서가 바로 신길뉴타운 일대의 이 위쪽 라인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 있는 밤동산 같은 지역은 1호선 지하화의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재개발 구역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단언컨대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지금 현재 점점 더 귀해지고 있다. 뭐가 귀해지고 있냐? 주택수에 미포함 받을 수 있는 2027년도 안에 준공될 수 있는, 여기다가 6억 이하의 60제곱미터 이하라는 조건을 갖춘 신축 다세대 물건 점점점 귀해지고 있다. 어떻게까지 바라봐야 되냐? 앞으로 이 기준에 충족하는 6억 이하의 재개발 신축 빌라는 없을 것이다 라고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냐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상급지만 되더라도 이런 다세대를 지을 수 있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땅값이 평당 5천 이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60평 이상 정도의 땅은 매입을 해야 되는데 땅값만 보더라도 30억대가 넘어가거든요. 여기다가 뭐 중개수수료라던가 취등록세라던가 철거비라던가 감안하게 되면 토지 취득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만 거의 40억에 가까워요. 그러면 이거 공사비가 대충 얼마 들어가냐? 적어도 15억대입니다. 순수 공사비만요. 시행마진 없이. 그러면 매출 원가만 하더라도 55억에서 60억 정도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거 해가지고 지어지는 세대 규모가 많이 지어봤자 12세대에서 14세대예요. 그러면 이거 얼마에 팔아야 되냐 이겁니다. 시행마진 곁들여가지고 팔게 되면요 6억 이하로 더 이상 상급지에서는 절대로 신축 다세대 투룸짜리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서 거주 1주택에다가 취득세 중과 없이 갈 수 있는 이런 최상급지 물건을 투자 1주택으로 심어 놓으셔야 된다. 누가 이런 물건에 가장 관심 많이 가지셔야 되냐면 상급지로 갈아탈 기회 지금 놓치신 분들, 목전에서 내 물건 매도가 안 됐건 갑자기 토지가 지정이 됐건 대출이 끊겼건 이런 이슈로 인해서 최근 규제로 인해서 상급지 갈아타기 못하신 분들 무조건 이런 상급지에다가 2주택 투자해 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은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질 거다라고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역시도 어차피 세대 규모가 굉장히 작은 물건이기 때문에 빠르게 선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3억대 투자, 제가 봤을 때 한 3억 초반 정도 투자 들어갈 것 같아요. 3억 초반 정도 투자 금액으로 제가 보고 있는 상급지 중에 상급지인 여의도 재개발에 투자를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 망설이지 마시고 빠르게 전화 주셔서 이런 물건 있을 때 선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이었습니다.